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고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원로 배우 남포동 씨가 타계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광장시장, 이번엔 시장 상인들 간의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이 최근 논란이 전부 그 노점상들 때문이라면서 일반 점포 상인들이 왜 우리까지 피를 봐야 돼 하면서 노점상 상인회 측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거죠. 이거 참 파장이 오래 갈 것 같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갑니다. 서울 종로의 한 한옥 호텔 식당이에요. 외국인 여성도 촉을 올렸어. 너라고 발냄새 안 나냐, 너도 내려 하신 조아량님. 자, 경기 고양시 아파트입니다. 산타 봉사 모집을 하는데요. 아이들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저렇게 암호처럼 꾸며봤어요. 동심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발버둥입니다 하신 나 하나님. 이해되시죠? 자, 서울 약수역 사거리입니다. 교통신호가 바뀌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경찰관분이 출동하셔서 구해주셨어요. 할머니 눈높이에서 맞춰서 얘기하는 저 경찰 아저씨 완전 감동이다 하신 김소정님. 어제 밴쿠버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 직관했어요. 혼자서 2골이나 넣어서 교민들 기분 완전 좋았습니다 하신 캐나다의 산드라 킴님, 그리고 택배기사 김하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와우! 첫 번째 가볼까요? 주말 동안에 난리였어요. 이희경 씨 루머 폭로자 고소한다. 자, 배우 이희경 씨 루머 유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소했어요. 네, 고소를 했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 지난달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이희경 씨와 주고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겪었는데요. 이 외설적인 언급과 사진 요청, 또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희경 씨는 곧바로 부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이 여성이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다, AI 합성 사진이다 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희경 씨는 선처는 없다면서 여성을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자, 그러자 여성 다시 거짓말했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면서 입장을 또 정정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요. 법원이 지난 21일에 이희경 씨 협박 계정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SNS 특성상 신원을 특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희경 씨가 독일에 가서라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만큼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희경 씨가 잃은 게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희경 씨 입장에서 장난이란 말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희경 씨 MBC에 고정 출연하고 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어요. 그때는 소속사에서는 일정이 안 맞아서 하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제작진 측에서 권유를 해서 하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억울한 부분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면치기를 좀 과하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싫다고 했는데 제작진이 먼저 시켜서 했다라고 그 부분도 면치기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또 실제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이희경 씨에게 먼저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시켜서 한 건데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인성 논란, 저 옆에 심은경 씨가 쳐다보는 것 좀 보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작진이 다 시켰던 거다. 이렇게 늦게서야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할리우드 스타 홍대 출몰입니다. 자, 지난 주말 홍대 길거리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멀리서 봐도 마네킹처럼 길쭉한 아우라를 뽐내며 거리를 걷는 한 외국인 여성. 설마 하는 순간 하이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녀는 바로 매드맥스, 몬스터, 분노의 질주 등 할리우드의 대표 여전사 샤를리즈 테론이었던 거 대충 찍어도 자 보세요. 10등신. 자, 홍대를 할리우드로 만들고 갔다는데요. 아니 홍대 왜? 그러니까요.
아마도 개인 여행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먼저 뭐 하이하면서 사진도 아주 친근하게 찍어주고 했는데 옆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아이인가요? 여자 청년인가요? 그 아이는 입양한 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 스케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1994년 영화 일리언 3로 데뷔한 테론은 몬스터,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등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죠. 오는 내년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롯이 그냥 개인 휴가차 한국 서울을 찾은 샤를리즈 테론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머리카락을 뚝입니다. 포거 식당에서 벌어진 빵당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맛있게 포거를 냠냠 먹고 있는 두 여성 손님.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뒤통수 긁적긁적 하더니 뚝! 이번엔 말이죠. 옆쪽 머리카락을 손오공 마냥 뚝! 이 정도 두께면 되겠어. 자, 그러더니 앞접시에다 툭 놓고요. 젓가락으로 집어서 탕 안에다 쏙! 그리고는 휘적휘적. 야, 이제부터 발연기 시작. 어머머머머. 야, 이거 머리카락 맞지? 맞지? 와, 대박. 여기 완전 더럽다. 돈 못 낼 것 같다. 그치? 사장님, 저기요. 자, 제발 저 발연기 안 통했다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사장님이 저 연기 처음에는 넘어갔습니다. 아니, 연기를 할 거면 진짜 샤를리즈 테론처럼 정말 잘하던가. 저게 뭡니까?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인천에서 허거 무한리필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에 한 여고생 정도로 보이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보자를 부르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수를 바꿔드리겠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손님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는 결국 돈을 받지 않고 손님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손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직접 뜯어서 허거 냄비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이 벌써부터 저 짓을 하면 어쩝니까? 가격이 총 38,000원입니다. 뭐 많지만 그렇게 또 많은 금액은 아닌데 CCTV가 바로 있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그 행동을 했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 계획적으로 반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사장님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업무 방해 내지 사기죄 범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2시까지 오셔야 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 평소 가던 미용실에 당일 오후 3시 파마 예약을 했는데요. 30분 뒤에 미용실에서 전화가 오더니 뒷손님 때문에 2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직원에게 일정을 조율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곧바로 미용실에 전화해서 도저히 2시까지 못 갈 것 같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직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그럼 커트만 받던지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약을 취소하게 됐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미용실입니다. 방금 예약 취소한 사람인데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님 예약을 취소하거나 뭐 바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5시에 예약한 손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손님이 먼저 예약을 했다고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예약창을 닫아 놓던가. 아니, 저도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일정 조율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면 그쪽에서도 배려를 해줘야지.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가 뭐야 지금? 누가 올 줄 알고 예약을 닫아요? 우리는요, 커트할 손님을 기다렸다고요. 대화가 안 되네. 아니, 먼저 예약한 손님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바꾸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변경해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막무가내식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래놓고 저를 진상 손님인 척 대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진상인가요? 자,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미용실 직원입니다. 어머, 이봐요. 커트 손님은 30분이면 되니까 혹시 몰라서 예약창을 안 막았던 거지. 그럼 우리가 그쪽 파마약 잔뜩 발라놓고 나몰라라 방치하면 좋아? 기껏 생각해서 예약 취소해줬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동그라미.
자, 들어보세요. 다음은 사연자입니다. 어머, 이봐요. 제가 3시에 파마 예약을 했으면 최대한 맞춰주셔야지. 다짜고 나한테만 앞 시간으로 바꿔라. 아니면 커트나 해라.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나도 열받지? 나도 손님이다. X. 자, 양 변호사님. 아니 누구에게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주말에 저렇게 시간 비우는 거 한가로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대기실에 살짝 들으니까 박상희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못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시간 쪼개가지고 딱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펑크를 모르면 그 시간은 날아간 거예요, 사실. 교수님. 네, 맞아요. 저도 진짜 미용실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약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일로 옮겨라 저로 옮겨라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렇게 예약창을 닫아놓을 수 없었으면 예약창 열어놓고 커트만 가능, 뭐 아니면 1시간만 가능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줬어야 이렇게 손님이 화가 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것도 서비스 정신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화를 내면서 손님한테 뭔가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거든요. 주인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야, 미용실에 단골 손님 거의 평생 가거든요. 그 동네 사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한 분을 잃었네요. 그렇군요. 네.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3시에 예약을 한 건데 미용실에서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오늘은 뭔가 의견을 주시기보다는 작은 엄마님과 경민 천사님께서 싸우지 마세요 아주머니들이라고 싸움을 말려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동그리버즈님께서 요즘 박상희 소장님 진상 연기 너무 잘해요. 박지훈 변호사님께 연기 수업 받으셨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별로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토터치. 삼촌, 뭐 봐? 틱톡. 좋아하는 것만 쫙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게 돼? 제한 모드로. 알아서 걸러주니까 모두에게 적합한 컨텐츠만 볼 수 있지. 안심의 진심.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한 케이크 가게 앞입니다. 사장이 문 입구에 걸린 팻말을 뒤집은 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잠시 뒤 우산을 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문이 열리는지 연신 손으로 만져보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네? 네네네. 할아버지는 이웃 카페 사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떠났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직원 없이 혼자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사장님의 사건이다. 이것만 얘기해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게요. 일단 어떻게 된 일이 보면 지난 9월 17일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출근하려고 오전 10시 정도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70대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그분이 범상치가 않았던 게 일단 모자를 쓰시고 검은 바지에 흰색 맨투맨에 빨간색 마스크 그리고 금목걸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시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수정거장 정도 타고 내려서 한 2, 3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가게로 가서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특이한 할아버지가 가게 옆에 떡 서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뿐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옆 가게 남자 사장님한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문을 열라고 비밀번호를 치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쓱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아까 본 이상한 인상착의의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 할아버지를 그냥 안에 들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 다시 잠그고 옆에 카페 사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러 바로 뛰어간 거였거든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왔다. 자기 저기 좀 숨겨달라는 식으로 일단은 제 뒤로 숨으라고 했고 닫혀있는 문을 계속 쿵쾅쿵쾅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리를 뜨려고 하는 모습? 약간 계속 착각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솔직히 화나는 게 컸죠. 여자라고 만만하게 봐서 계속 따라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비 오는 날. 자, 금목걸이에 빨간 마스크 70대 남성이 저러면 저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은 이 정류장부터 따라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할아버지를 우리 가게에 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돌아가지고 옆에 카페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 사장님께서 옛날에 수상한 사람이 오면 나한테 와서 숨어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카페 사장님 들어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할아버지가 계속 케이크 가게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면서 착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막 떴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뭐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신고를 하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카페 사장은 해당 사건을 카페 SNS에 올렸는데 그 가방 안에 하얀색 손잡이가 보였대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흉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더 공포스러웠고 또 다른 분은 청소 도구 같다, 배드민턴 채 같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착각했다. 여사장 가게인 줄 알았는데 남사장이 달려왔으니 그걸 착각했다. 뭐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사장님 사실 2년 전에도 이 낯선 남성의 방문 때문에 신고까지 한 적이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깍지? 자, 얘기 들어보시죠. 마감하고 똑똑하시길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혹시 머리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케이크집이에요 하고 그때는 그냥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었어요. 다시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다시 열고 그냥 들어와서 껴안으려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 앞으로 내밀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밀어서 깍지를 같이 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건 더 무섭죠. 2년 전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밤 10시쯤 마감을 하는데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들어와서는 지금 머리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리가 다른 사장님이 미용실을 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미용실 다녔던 분인가 싶어서 이제 미용실 아니다 케이크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나갔어요 남성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문 잠그는 걸 일단 깜빡하고 하던 마감을 계속 하는데 다시 그 남성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막 껴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나가주세요 라면서 계속 손짓으로 타일렀는데 남성이 안아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씩 웃기까지 하는데 정말 무서우셨대요. 한동안 그렇게 대치를 하다가 이 남성이 제보자 사장의 양손에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손깍지를 낍니다. 어떻게든 내보내야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 힘으로 그대로 밖으로 남성을 밀어내셨대요. 지금 또 화면으로 보신 장면입니다. 다행히 문이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남성이 밀려나갔는데 문을 잡고 놔주지 않아서 두 손으로 겨우겨우 힘겹게 닫았다고 합니다. 자, 영상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저희가 저 남성 얼굴에 블러를 치긴 했는데 씩 웃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정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금 짓는 장면이 지금 저렇게 나갑니다. 웃는 모습 지금 나가고 있죠. 아주 이 사장님 문을 단단히 잠 겁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당일날 경찰에 의해서 인근의 지하주차장에서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검거가 됐어요? 시국고 이제 이런 모습이 사실은 경찰에 따르면 아마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한 차례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철도 경찰이 잡았다고 풀어줬다고 하고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케이크 뭐 무섭긴 했지만 우리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사람 눈이 좀 슬퍼 보였다. 뭐 웃긴 했지만 무섭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운전치 못한 사람이고 특히 보호자인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후 경찰로부터 남성이 벌금형 처분 내려졌다는 연락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저희가 이제 당장 지난주에도 30대 여사장님, 이자카야 사장님, 그 50대 진상 손님의 사건 전해드렸고, 여성 혼자 하는 뭐 카페, 꽃집, 식당 너무 많아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소품집, 디저트집, 뭐 네일 다 여성 혼자서 요즘은 예약하는 게 굉장히 좀 대세인데 좀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제보하신 사장님께서도 인근에도 다른 사업을 하시는 여사장님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어떤 남성이 오더니 CCTV로 손으로 가리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것도 참 걱정스러웠고 이 사장님은 예약한 손님만 받으니까 사실은 문을 좀 닫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님을 또 오셔야 되는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집이 더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 이런 사장님들은 더 걱정스럽다고 전하셨습니다. 그 제보하신 이번 사장님처럼 인근의 옆 가게든 이렇게 좀 남성분이 업주가 있는 곳하고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코앞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차주는 골프 가방만 챙겨 달아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주유소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요. 지난 12일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자신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고급 외제차가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허. 근데 갑자기 그 차가 방향을 틀더니 주유소로 진입을 했는데 보니까 연기가 좀 나고요. 오. 급기야는 차를 세우고 곧바로 그 사장님 운전자 내렸던 것 같습니다. 차량에 연기가 심하게 올라오더니 급기야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이고 운전자는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저렇게 위급한 순간 저 차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은 화가 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골프 가방이 먼저다.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연기가 많이 난 상태에서 주유소 들어오다가 시동이 꺼져서 그 자리에 쓴 거거든요. 네. 만약에 시동이 안 꺼져서 주유소 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똥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만 꺼내서 사무실 이쪽에다 갖다 놓고 그런 도대체 주유소 들어오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골프 가방 챙기는 정신 때문에 그걸 제보하게 된 거거든요. 아, 저 차보다 비싼 골프채 쓰시나 보다. 네. 저도 막 헐 이런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자칫하면 이 불길이 주유소 쪽으로 조금만 들어왔으면 불길이 주유소에서 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시동이 꺼져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주유소 입구에서 저렇게 됐는데 연기가 막 심해지고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유소 사장님께서 막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사실 막 꺼주신 건데 지금 그러면서 차주한테 빨리 보닛을 열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보닛을 열어야 더 이제 불을 금방 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저렇게 골프 가방만 꺼내갖고 골프 가방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시켜놨다 그래야 되나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뿌리는데 정작 차주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저렇게 골프 가방과 함께 나몰라라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이 주객이 좀 전도가 돼 있는 이분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을 화나게 만든 차주의 행동 더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119 신고했냐고 물어봐서 아직 안 했다고 곧 할 거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때까지도 안 하고 있었지요. 그때 불똥 떨어질 때 신고했으니까 최초 신고자도 우리 소방서에서 여직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119입니다. 저 여기 주유소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저 연기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본인 차인지 회사 차인지는 모르지만 불이 나서 그거 불에 신경 안 쓰고 골프 가방만 너무 신경 쓰고 소방서가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되는 게 소방서잖아요.
아니 신고도 안 했어요, 저 와중에? 신고 안 했고요. 최초 신고자는 사장님 말씀처럼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 차주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대요. 그런데 이게 119에 신고하는 통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장님이 주유소 입구에 세워진 차에서 연기가 났을 때 신고했냐고 차주한테 물었대요. 근데 당시 차주가 아직 안 했다, 곧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고가 아니라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챙기는 일만 이어갔고 결국 119에 직원이 신고를 했고 다행히 차량만 전소되고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 당시 차주가 회사랑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뭐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정확한 대상은 모르지만 119가 아니었던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 아, 저 골프 가방 안에 독일산 고급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주유소 근처에는 유증기, 그러니까 휘발돼 있어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는 절대로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연기가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저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시동 안 꺼졌으면 안쪽까지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면 정말로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지금 뭐 사과도 안 하고 연락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게 화재로 만약에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손해배상은 물론이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실수로 일으킨 화재에 대해서 형사처벌입니다.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골프에 대해서 조금 아시잖아요. 네. 저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중에 챙겨야 될 거가 있다면 골프채를 아마 챙기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되게 무책임한 거죠. 본인 생각에는 저기를 가면 꺼줄 것이다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지역이 다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럴 때수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골프채 같은 거 생기지 말고. 무슨 짓입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남학생 2명이 가게 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다는 족발집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촉법 소년인데 부모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족발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해 주신 사장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님입니다. 지난달 22일에 가게 문을 열고 이제 시제를 맞추려고 돈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CCTV를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전날 영업시간 중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이후에 새벽 시간대를 보니까 그때 도둑이 2명이나, 지금 보이는 2명이 바로 도둑입니다. 저렇게 들어와서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돈통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이 추측이긴 하지만 의심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픈 직원이랑 마감 직원이 다르고 또 물건을 갖다 주는 분도 계셔서 평소에 가게 열쇠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신대요. 그래서 아마 이 도둑들이 장소를 알아내서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행 후에 다시 열쇠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돈을 싹싹 긁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CCTV 영상 그리고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통을 열어봤는데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쓸만하고 새벽 시간대에 CCTV를 봤는데 중학생 친구 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통에 손을 대고 물건까지 훔치고 이런 장면을 좀 CCTV로 목격했습니다. 네. 저희 출퇴근 기록부가 돈통처럼 보였는가 얘네들 눈에는 다음날 와보니까 사용이 안 되게끔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훔쳐갔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자, 역시 중딩이었다. 네, 중딩.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이긴 한데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했던 행동은 돈통에 이제 열쇠를 꼽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돈도 한 16만 7천 원 챙겨갔고 그거 말고도 기계 같은 것도 망가뜨려 놨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한 개도 훔쳐서 가방에 넣어서
도망가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액이 한 50여만 원 정도 추정이 됐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다음 날 피의자들 특정됐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경찰로부터. 그래서 금방 돈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특정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경찰이 직접 찾아와서 얘네들이 한두 가게를 턴 게 아니라서 부모님이 다 변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니 그럼 나는 어디서 피해 보상을 받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더 충격적인 말은 이 족발집을 탄 이 10대들이 사실 바로 경찰에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훈방 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훈방되고 나서 바로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 또 절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족발집에서 훔친 돈 이미 찜질방 등에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자, 족발집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붙잡혔어. 그런데 촉법 소년이야. 훈방 조치됐어. 그 훈방 조치돼서 풀려난 그날 또 다른 가게에서 또 돈을 훔쳤습니다. 자, 결국 사장님, 족발집 사장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촉법은 악법이다. 들어보시죠.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피의자 특정했다 그러길래 금액 금방 받고 끝날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법원까지 갈게 될 줄 몰랐고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경찰분께서는 그냥 얘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지만은 이 피해자는 당장에 뭐 없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촉법이라서 뭐 훈방밖에 못 된다. 지역 카페에도 올린 게 있어요. 다 댓글에 또 하시는 말씀들이 촉법은 악법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뭐 언제 촉법이라는 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양 변호사님 그렇다니까요. 아유.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원이 왕복 2시간 거리였다라는 거고 그럼 민사소송을 하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이걸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하고 출생 연도까지를 알아내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사건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 그 한 사람 한 학생 그동안 재판받고 있는 게 7건이나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근래에 벌어진 주로 사건들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많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거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벌만 받으니까 사장님은 이 아이들이 나쁜 의미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겁니다. 애들이 촉법이어서 처벌도 못해. 자, 부모한테 뭐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부모 연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피해 구제 받아라고만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촉법 녀석들도 어차피 소액일 경우에 이렇게 너무 민사소송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피해 업주들이 안 할 거라니까 네. 나 또 훔칠 거야. 알아서 해. 소송해. 그 애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알거든요. 형사 안 되죠, 촉법이니까. 민사까지 가봐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절도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하지만 합의도 안 되고 법원에 왕복 몇 시간 갔다 오는 것도 너무나 스트레스고 부모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자영업자들 위해서라도 또 이런 다른 촉법소송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엄벌 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액은 꼭 받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이 중학생 2명, 촉법소년 2명을 촉법소년한테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우범 송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예, 그나마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년분류 심사원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간다 그러면 소년 보호 처분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유,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도돌이표 마냥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 잡힌 상대 여성의 등에는 갓난아이까지 엎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성,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기만 하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이 평범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사장님네 막내 아들이었다는 사랑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 제보자는 30대 여성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로 만난 그 남편,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죠. 그 당시 남자친구가 그런데 내가 밝힐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냐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자 대표였던 분이 바로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별 후에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그 사장님 좀 버겁고 힘들어서 이별도 생각을 했는데 또 시누이들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이제 허락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제보자가 회사에서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 그 대표님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유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인 척하지만 막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거 말 속에 뼈가 가득입니다, 아주. 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일단 이 시어머니 내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같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면서 합가를 강요했고요. 이후에 제보자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대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원들 앞에서 제보자에게 야, 네 부모가 어떻고 네 남동생이 어떻고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렇죠. 이 부하 직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 임신으로 지쳐있는 제보자에게 왜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기 급급했고 급기야는 너 이렇게 자꾸 겉돌 거면 친정집으로 가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며느리를 부하 직원 취급. 요즘에 부하 직원한테도 이렇게 했다간 뭐 이제 안 되잖아요. 자, 결국 시어머니의 이 막말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 먹는 거 보면 애 아토피로 태어날 거라고. 너 그냥 애 키울 자격도 없고 그냥 애 낳으면은 형광등 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우리 엄마 화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 화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아니 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앉았어 남편이.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했다는 게 이제 입덧이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고기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골고루 안 먹으면 태어나는 애가 피부병에 걸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할머니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막말을. 게다가 아이고 뭐 저기 살림이나 잘하라면서 해고를 했다. 이거 불법 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으면 고용노동법도 위반하는 거고 그런데도 그런 일을 보는데도 남편이 우리 엄마 화나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분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한단 말이 너 돈 많냐? 전세금 있냐? 우리 엄마보다 능력 돼? 이거 진짜 남편이 아니죠 이 정도면. 자, 손녀가 태어난 뒤에도 손녀가 태어났어요. 네. 아토피 아니었죠. 시어머니한테는 손녀 저리 가 내 아들. 너무 자기 아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제보자는 전업주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이 손녀를 돌보는 딸을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러날락거리고 좀 있었는데 제보자가 딸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기저귀 좀 갈아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난 지금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 배가 아파서 나 그딴 거 할 줄 몰라라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딴 거? 예, 그딴 거. 기저귀 가는 거.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제보자를 노려보더니 아니 집에서 노는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냐라고 화를 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남 이 부분이 좀 걸렸대요. 애 아빠랑 제가 왜 남이냐 그렇죠, 이렇게 맞섰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니까짓 게 지금 누구 앞에서 대드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너희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면서 제보자를 집 밖으로 쫓겨 보냈다고 합니다.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를. 야, 하지만 제보자는 시어머니, 남편 필요 없어. 내 딸을 찾으려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문이 열리더라고요, 현관문이. 그래서 남편이 나온 줄 알고 갔는데 걔네 엄마인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야, 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애를 왜 때리냐 해서 막았어요. 그랬더만 제 머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저를 그렇게 하는데 애기 띠릉하고 안고 있었어요. 야, 세상에 진짜 이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딨어. 말이 안 나오죠. 아니 오죽하면 제보자님도 시어머니 걔네 엄마. 걔네 남편도 아니에요. 이제 걔네 엄마인데. 그렇죠. 나래도 그래. 아니 애를 업고 있는데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두고 온 딸이 걱정돼서 다시 시댁으로 간 이 제보자를 보고 시어머니가 화가 난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라면서 사연자의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있는 제보자의 머리채까지 붙잡아서 흔들었던 건데요. 아이가 엎여 있는데도 이 시어머니 뭐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결국 부부는 딸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자기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봤잖아요. 앞으로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제보자가 남편의 이 말을 믿고 월세집을 구해서 분가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이 남편 나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면서 딸과 이 아내만 내버려 두고 시댁으로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후에 이제 제보자는 시가로부터 종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종이 반성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내준 산후조리비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월세, 밥값 다 내놔라 라는 거였고요. 이 시어머니가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 돈 보고 들였던 여자가 있었는데 나한테 걸려서 도망갔다. 이런 지금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라고 제보자분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참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여기 또 대고 그 비싼 변호사 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좀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비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폭행 고소 부분은 증거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도 유책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있어요. 남편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상은 우리 지금 제보자 며느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머리채 이게 머리끄댕이 잡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아이랑 같이 있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충격적인 거고 아동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용 증명 받은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며느리 쪽에서 며느리가 유리한 증거들이 훨씬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례는 명백한 학대 사례라고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학대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학대자고요. 이 남편도 회피자를 넘어서서 저는 학대에 공모했기 때문에 학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그 학대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남편도 시어머니랑 같은 학대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아이가 이 엄마가 맞는 거를 정확하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아동 학대로도 보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결코 이 아빠나 이 할머니가 인성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키우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한적한 버스 안 승객들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때 모자를 쓴 남성이 버스에 타더니 잠시 가만히 멈춰서 있습니다. 수상한데요. 자, 그 순간 남성이 바지춤에서 총을 덥석 꺼내듭니다.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크게 당황을 하는데요. 자, 강도범은 이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뒷문으로 탄 2명의 남성도 흉기를 든 채 승객들을 위협합니다. 침착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던 기사는 남성이 등을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빠르게 제압을 하는데요. 자, 승객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날리며 강도범들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기사와 승객들의 용감한 행동에 강도범들 제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좀 추천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법이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지역이길래 총을 든 강도들을 저렇게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진짜. 그나마 그리고 맨 앞자리 남성은 그냥 딱 하자마자 도망갔어, 혼자. 자, 다음 이어갑니다.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요. 휴대전화를 만진 남성의 시선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뭔데요? 다름 아닌 소 한 마리가 식당 안으로 난입한 건데요. 나 불렀어. 식당에 있던 사람들 후다닥 정신없이 현장을 벗어납니다. 벽에 부딪힌 소는 잔뜩 흥분한 상태로 조리대 쪽으로 들이닥쳐 온갖 식기를 와르르 부수고 마는데요. 한참의 난동 끝에 많이 지쳤는지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축 늘어집니다. 왜 저러지? 자, 식당 책임자는 다행히 소주인과 보상 문제를 잘 협의했다고 합니다. 느긋한 점심시간에 남대없이 소가 들이닥치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 교수님, 저 소의 심리를 분석해 주셨습니까? 혹시 주인이 도살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 다음 이어. 트랙터가 언덕길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한 남성은 운전석에, 다른 남성은 앞부분에 올라타 있는데요. 모래를 잔뜩 실은 트랙터가 갑자기 커브 지점에서 우뚝 서버립니다. 과적 같은데. 자, 언덕길에 멈춰선 트랙터는 슬금슬금 아이고.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자, 그때 트랙터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르자 결국 두 남성은 황급히 내렸고요. 트랙터는 와그르 무너지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저거 누가 치워. 열심히 실어온 모래와 트랙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씁쓸한 상황입니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트랙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두 남성의 뒷모습 정말 처연하죠? 예, 마지막 갑니다. 물건들로 빼곡하게 차이는 마트 안, 한 강아지가 입에 뭔가를 물고 총총총총 직진하고 있어요. 자, 입에 문 것, 저 정체는 다름 아닌 인형인데요. 뭐야 이거? 자, 앞선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고른 인형을 내려놓고 쫄래쫄래 형을 따라가죠. 자, 그때 인형을 발견한 강아지가 1초의 고민도 없이 인형을 그냥 왕 물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이 마트를 나가려던 강아지의 발걸음보다 직원의 눈이 더 빨랐어요. 직원이 강아지를 잽싸게 잡은 후 인형을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설마 개도둑? 자, 저 인형 처리견의 정체는 마트 주인의 이웃집 강아지였다고 해요. 마트 주인은 강아지의 일탈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물고 가려던 인형을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개도둑이 아니라 도둑개겠네요. 도둑개입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